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인복지 정책이 대폭 개선 및 확대되었어요. 주요 변경 사항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감액 없이 지급,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 2. 장년수당 신설. 만 6,064세 은퇴자에게 월 10만 원 지급, 국민연금 전 소득 공백 지원. 3. 일하는 노인의 연금 감액 폐지. 일정 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 유지 가능. 4. 노인 일자리 확대. 140만 개 일자리 제공. AI 안내 상담 지역 돌봄 등 다양한 직종 포함. 5. 간병비 및 돌봄 서비스 지원. 요양병원 간병비 일부 건강보험 지원.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 확대. 6.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기존 2개에서 4개 이상 적용, 틀니 충치 치료 등 건강보험 범위 확대. 7. 통신비 교통 비문화비 지원. 대중교통 무상 패스, 통신비 최대 2만 원 감면, 문화활동연 10만 원 지원. 8. 경로당 및 여가 복지시설 확대. 무료 급식 주 5일 제공, 전문조리 인력 배치, 여가 프로그램 강화. 지금부터 시니어정 보톡톡이 상세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1.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인상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기존에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씩 감액되었어요. 예를 들어 단독 수급자는 월 34만 3,510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각각 27만 4,808원으로 줄어들었죠. 2025년부터 이 감액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어 부부가 함께 받더라도 각자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월 최대 34만 3,510원이지만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될 예정이에요. 이 인상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되었으며 노인들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인정액 기준도 상향 조정됩니다. 마이너스 단독 가구 월 228만 원 2024년 대비 15만 원 증가. 마이너스 부부 가구 월 364만 8천 원 2024년 대비 24만 원 증가. 이로 인해 더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는데 2025년부터 감액 기준이 변경됩니다. 마이너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1만 5,260원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 마이너스 최대 감액액 월 17만 1,750원까지 감액 가능. 이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수급자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예를 들어 1960년생은 2025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신청 가능이 가능하고요.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복지로 www.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김철수 72세 이영희 70세 부부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김철수 씨와 이영애 씨 부부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지만 기존 제도에서는 각각 20%씩 감액되어 월 27만 4,808원씩 받았습니다. 총합으로 보면 부부 합산 54만 9,616원을 받았지만 단독 수급자보다 적은 금액이라 생활비 부담이 컸어요. 2025년부터 감액 폐지가 적용되면서 두 분 모두 34만 3,510원씩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즉, 부부 합산 68만 7,020원으로 증가하여 월 13만 7,404원이 더 늘어난 셈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박영수 75세 씨. 박영수 씨는 국민연금을 월 55만 원 받고 있었어요. 기존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었어요. 그래서 박 씨는 원래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34만 3,510원에서 6만 원, 감액된 28만 원만 받고 있었죠. 하지만 2025년부터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이 완화되면서 박 씨는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기초연금이 6만 원 증가하여 총 34만 3,510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초연금 부부가맥 폐지 및 인상은 많은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어요. 2. 장년수당 신설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장년수당이란 6,064세 은퇴자에게 연간 120만 원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조기 퇴직자의 생활 안정과 빈곤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퇴직 후 일정 소득 이하인 장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사례를 들어볼까요? 김영수 씨 62세는 58세에 조기 퇴직을 했지만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이 길어 생활이 어려웠어요. 기존에는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 별다른 지원이 없었지만 장년수당이 도입되면서 월 1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생활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국민연금 개시 전까지 생활비가 부족했던 박순자 63세 씨. 박순자 씨 63세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기까지 2년 동안 소득이 없었어요. 퇴직 후 생활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장년수당을 통해 월 10만 원을 지원받으면서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이 정책은 국민연금 개시 전까지 소득이 없는 장년층을 위한 지원책으로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6,064세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일하는 노인의 연금 감액 폐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월 6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었어요. 예를 들어 노인이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무를 하면서 월 70만 원을 벌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드는 구조였죠. 하지만 2025년부터 이 감액 제도가 폐지되면서 일을 해도 연금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퇴직 후 일자리를 찾은 김진수 68세 씨가 있었습니다. 김진수 씨 68세는 퇴직 후 생활비를 위해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기존 제도에서는 월급이 70만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었지만 2025년부터 감액 없이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박미자 70세 씨 이야기입니다. 박미자 씨 70세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기존에는 월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사업을 하면서도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연금 감액 폐지는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4. 노인 일자리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노인 일자리 140만 개를 제공할 계획이며 기존보다 더 다양한 직종이 포함됩니다. 단순한 공공 일자리뿐만 아니라 디지털 교육, 복지보조, 지역 돌봄 분야에서도 고용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김철우 씨 70세는 퇴직 후 새로운 일을 찾고 있었어요. 기존에는 노인 일자리가 환경정리, 공공시설 관리 같은 단순 업무가 많았지만 2025년부터 AI 안내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노인 일자리 확대는 단순한 노동을 넘어 사회적 기여와 경제적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5. 간병비 및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기존에는 요양병원 간병비가 개인 부담이었지만 2025년부터 건강보험에서 일부 지원하게 되어 개인 부담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입원 환자의 간병비 부담이 줄어들고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요양시설 10배 확충할 예정입니다. 맞벌이 자녀를 둔 가정의 부담도 완화되겠죠. 퇴원 후 지역사회 돌봄 강화되어 병원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케어가 가능해집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이 줄어든 김영민 75세 씨 이야기입니다. 김영민 씨 75세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지만 간병비 부담이 커서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기존에는 간병비가 월 100만 원 이상이었지만 2025년부터 건강보험에서 일부 지원되면서 월 부담액이 50만 원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박은자 씨 68세는 맞벌이 자녀를 둔 가정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었어요. 기존에는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이 제한적이었지만 2025년부터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병비 및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는 노인과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6.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2025년부터 적용 개수가 4개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상 연령 조정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본인 부담금도 기존 30% 부담에서 25%로 완화되었습니다. 추가 치과 치료 항목 포함되어 틀니, 스케일링, 충치 치료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됩니다. 이 정책은 노인의 저작 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김영욱 씨 70세는 치아가 여러 개 손상되어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했지만 기존 건강보험 적용 기준으로 2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어요. 나머지 치아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치료해야 했죠. 하지만 2025년부터 적용 개수가 4개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김 씨는 추가 임플란트 2개를 건강보험 혜택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순점 씨 68세는 기존 틀니 치료를 받으려 했지만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비용 부담이 커서 치료를 미루고 있었어요. 하지만 2025년부터 틀니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자기 부담금이 줄어들고 치료 대상 연령도 낮아져 박 씨는 더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노인들의 치아 건강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7. 통신비, 교통비, 문화비 지원 증가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만 65세 이상 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대중교통 무상 패스가 도입됩니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무료 이용 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광역버스 및 KTX 할인 적용된다고 하니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동통신요금도 월 최대 2만원 감면됩니다. 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공연, 영화, 전시, 체육활동 등에 연 최대 10만원 지원해주는 문화패스 지원도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 장소는 국립극장, 박물관, 영화관, 체육시설 등이고 문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노인과 저소득층이 문화생활을 더욱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김승수 씨 72세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지만 교통비 부담이 커서 외출을 줄이고 있었어요. 기존에는 월 5만원 이상을 교통비로 지출했지만 2025년부터 무상 패스가 도입되면서 무료로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순애 씨 68세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만 월 4만원 이상의 통신비가 부담이었어요. 기존에는 기초연금 수급자라도 통신비 감면 혜택이 제한적이었지만 2025년부터 월 최대 2만원까지 감면되면서 더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정민 씨 65세는 공연과 전시를 좋아하지만 티켓 가격이 부담되어 자주 즐기지 못했어요. 기존에는 문화비 지원이 제한적이었지만 2025년부터 연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되면서 더 많은 공연과 전시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통신비, 교통비, 문화비 지원 확대는 노인과 저소득층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8. 경로당 및 여가 복지시설 지원 확대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경로당 무료 급식이 기존 주 3일에서 주 5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전문조리 인력 배치하여 위생관리 및 균형 잡힌 식단 제공됩니다. 냉난 방비 및 운영비 지원이 증가해 경로당 운영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가 프로그램 확대되어 건강체조, 치매 예방 교육, 문화활동이 지원됩니다. 공공요양시설이 기존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여 맞벌이 가정부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정책은 노인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고독사를 예방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김수남 씨 75세는 혼자 생활하며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건강이 악화되었어요.
기존에는 경로당에서 주 3일만 무료 급식을 제공했지만 2025년부터 주 5일로 확대되면서 더 자주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예순 씨 70세는 퇴직 후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어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기존에는 경로당에서 단순한 모임만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 건강체조, 치매 예방 교육, 문화활동 등이 확대되면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경로당 및 여가 복지시설 지원 확대는 노인들의 건강과 사회적 교류를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노인복지 정책 변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초연금 인상, 장년수당 도입, 노인 일자리 확대, 간병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면서 어르신들의 삶에 큰 변화가 기대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